영시력 111권 세종 28년 3월 27일 갑오 두번째 기사 1446년 양정통 11년 연로한 대신들에게 고기 먹을 것을 권고하는 전지를 승정원에 내리다. 그늘에 70세 이상 되는 늙은 대신이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내가 심히 이를 불쌍하게 여기니 7일 이후에는 고기를 먹도록 권고하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소찬을 드시는 동안에는 대신에게 비록 고기 먹기를 권고하더라도 누가 감히 이를 먹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 많은 늙은 대신은 하루라도 고기가 없었으면 안 될 것인데 어찌 내가 상제를 마치기를 기다리겠는가. 더구나 나의 이 말은 또한 임금의 명령이니 늙은 신하의 자손들로 하여금 알아서 이를 권고하게 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일에 상제를 의정할 때에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옛날에 한나라 문제가 처음으로 상기를 단축했으니 역대의 군주들이 모두 기년의 제도만 있었는데 무후에 이르러 3년의 상기를 행하였다. 또 공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의 상기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한다고 하였으므로 지금 어머니를 위하여 3년을 입은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자 맹자의 교훈은 3년의 상기를 일반적으로 일컬은 것이고 부모의 구별은 없었는데 송대에 이르러 정자와 주자는 대현이었는데도 어버이가 생존해 계시는데 어머니가 별세하면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을 입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또 내가 지난번에 모후의 상을 당하며 태종께서 옛날의 제도를 모방하여 기년상의 예를 마련하여 만세에 전할 법으로 삼았으니 지금 상제를 고쳐 정하면서 다시 옛날의 예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위지로 하여금 다시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7일 갑오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비의 상제에 대해 아뢰다. 왕비의 상제의 세자는 자추의 기년인데 11월에 연제를 마치고 13월 만에 대상을 지내고 15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의상 주자 가래에 의하여 자추의 제도는 다음 등급의 굵은 3포를 사용하되 그 옆에 아랫부분을 꿰맨다. 관 생포를 사용하여 관의 둘레와 끈을 만든다. 수질, 요질, 생말을 사용하는데 수질은 배로서 끈을 만든다. 대, 생포를 사용한다. 오동나무 지팡이,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가 지게 한다. 소구, 흰면포로서 만든다. 졸곡전에는 진연할 때는 백직령의 흑초립, 흑도화, 백화를 사용한다. 착용하고 졸국 후에는 백이 535 흑각대 백화를 사용하고 무릇 상사에 관계할 때는 최복을 입으며 연제에는 연포로서 관을 만들고 수질, 부판, 병력, 최복을 제거하며 대상에서 담제까지는 진하게 물들인 회색의 535 흑각대를 사용하고 귀득전에서 제사 지낼 때와 진현할 때와 사신을 절견할 때에 사용한다. 심상 3년 밤제 후의 아일에는 그 전대로 조참을 받되 악은 진열하여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않는다 하며 승비는 자체 기년인데 배자 곧 본국의 몽두일인데 지금 등급의 굵은 생포를 사용한다. 장군 곧 상인데 생포를 사용한다. 개두 곧 본국의 여자 가신데 생포로서 덮는다. 호두수 시속 명칭은 결계인데 생포를 사용한다. 축차과시 백접보를 사용한다. 수의 백접보를 사용한다. 대생포를 사용한다. 소리 백면포로서 만든다. 사용하고 졸국 후에는 100 이상 흑개두, 흑대, 백피해를 사용하고 대상 후에는 아황, 청벽, 조백으로 옷가신을 만들고 금은 주옥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심상 3년 하며 신년은 배자, 개두, 대 모두 생포를 사용한다. 백피해를 사용하고 졸국 후에는 100 이상 흑대, 흑개두를 사용하고 기년을 마치며 평창 군주 동궁의 친딸은 기년인데 상복은 승유와 같으며 내시, 사약, 반감, 서방색은 모두
자취인데 월령, 생포, 과, 사모, 생마포, 백화를 사용하고 졸국 후에는 백이, 오삼오, 오각대를 사용하여 기년을 마치고 대상 후에는 회색의 오각대를 사용하고 담제 후에는 흑이, 담토황일, 오각대를 두루 입으며 별감 소친시에는 생포이, 생포두건, 생마대를 사용하고 동궁을 진현할 때나 임금을 시종할 때는 백이와 흑두건을 착용한다. 졸국 후에는 백이, 흑두건, 흑대를 사용하고 대상 후에는 회색의 흑두건을 사용하고 담제 후에는 흑이, 흑두건을 사용하며 각 차비인은 생포두건, 생포이, 생마대, 백승해를 사용하고 졸국 후에는 백이, 흑두건, 흑대를 사용하며 기년을 마치며 오내시 이하는 졸국 후에는 무릇 상사에 관계할 때는 제복을 두루 입으며 견마배, 정골, 달배, 보마배, 의대배의 여러 관원 등은 백포증령이, 백운해, 백행전, 백립, 숙마대를 사용하고 졸국 후에는 백목면, 협주음이, 흑초립, 흑운해, 백전대, 백행전을 사용하고 대상 후에는 회색 목면, 협주음이를 사용하고 담제 후에는 흑협주음을 사용하며 저포든지 목면이든지 절후에 따라 착용한다. 개배, 교자배는 백이, 백두건, 숙마대, 백운해, 백행전을 사용하고 졸국 후에는 백이, 흑두건, 백전대, 흑운해를 사용하고 담제 후에는 견마배와 같이 하고 홍초, 백류, 표기는 백초기로서 대신 사용하고 기년 후에는 흑초기, 백류, 백금을 사용하고 오장은 백칠장으로서 대신 사용하여 기년을 마치게 하고 양사는 백저포를 사용하고 기년 후에는 백초를 사용하되 자루는 금은칠을 하고 말안장, 곱비, 교자는 모두 백면포로 싸고 기년 후에는 연, 안자와 모든 가장자리 안에 붉은 칠을 한 물건들은 금은칠로 고쳐 사용하고 금과 주옥의 장식물은 흑면포로서 싸게 하며 후궁의 두 기인, 두 동실, 두 별실은 모두 자취의 기년이니 상복을 승위와 같으며 수경, 홍시, 상식, 황식, 전찬, 박씨도 모두 자취의 기년이니 상복은 승위와 같으며 진년은 배자, 개두, 대 모두 생포를 사용한다. 백피해를 사용하고 졸국 후에는 백의상 흑개두, 흑대를 사용하며 상항의 귀인 이하는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시든지 진연할 때는 백의상 흑대를 착용하고 30일 후에는 대궐 안에서는 천단복을 입고 진연할 때는 길복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상복을 입으며 졸국 후에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실 때는 길복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취회복을 입으며 졸국 후에는 대궐 안에서는 길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는 백의상을 입고 기년을 마치며 내시, 사역, 반감, 각 차비인, 별감, 소친씨는 모두 기년이니 상복은 동궁의 내시 이하의 상복과 같으며 수양대군 이하의 대군과 계양군 이하의 군은 모두 자취의 기년과 심상 3년이니 동궁의 상복과 같으며 정의공주, 정현공주와 여러 부인 는 모두 자체 기념과 심상 3년이니 상복은 승유와 같으며 대전은 백목련, 단령, 생포대, 백화를 착용하고 30일을 마치며 시위하는 궁인은 성복 후에는 백의상, 흑개두, 흑대를 착용하다가 30일 만에 벗으며 내시, 사약, 사알, 서방색, 행수, 반감, 별감, 소친씨는 모두 기년이니 상복은 동궁, 내시 이하와 같으며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시든지 진연할 때는 백이와 흑대를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상복을 입으며 30일 후에는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시는데 천단복을 입고 진현할 때는 기복을 입고 밖에서 나갈 때는 백이와 흑대를 착용하되 무릇 상사에 관계할 때는 상복을 도로 입으며 각 자비는 백이, 생마대, 백두건을 사용하고 졸국 후에는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실 때는 길복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이를 착용하여 기년을 마치며 시위 건장은 상제가 다 하기 전에는 백이, 흑두건, 백학장,
흑전대 흑운해를 착용하며 견마배는 흑립의대 운해를 착용하여 건장과 같으며 상대가 다 한 후에는 모두 길복을 입으며 덕수궁은 소공이니 조금가는 수포를 사용한다. 대수 곧 본국의 장삼이니 장군, 개두, 포두, 수대, 축차, 과시, 수위, 백피해를 착용한다. 15일 만에 벗고 궁주, 옹주는 소공이니 상복은 위와 같으며 신녀는 배자, 개두, 대 모두 조금 가는 수포를 사용한다. 백피해를 착용하며 내시사약, 반감은 모두 자취이니 원령, 포과 사모, 백화를 착용하며 별감, 각 자비인은 백이, 포대, 백포 두 권을 착용하다가 모두 15일 만에 벗으며 인덕궁 옹주 신녀의 상복은 덕수궁 옹주 신녀와 의 상복과 같고 내시의 상복은 덕수궁 내시의 상복과 같으며 수강궁의 명빈, 의빈과 소회 궁주, 의정 궁주, 신속 궁주, 옹주는 모두 기년이니 배자,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를 사용한다. 장군, 개두, 포두, 수대, 죽차, 과시, 수위, 백피해를 착용하다가 30일 만에 벗으며 신녀, 내시, 반감, 별감의 상복은 덕수궁 신녀 이하의 상복과 같으며 왕후의 심하 이상의 친척은 모두 상복을 입으며 수령관은 자취이니 상복이 여러 군과 같으며 시령관은 자취이니 상복이 여러 군과 같으며 능직, 반감의 상복은 백관과 같으며 각 자비인은 상복이 동궁의 각 자비인과 같으며 연제에 이르러 수lum관과 내시는 연포로서 관을 만들고 수질, 부판, 병력, 최복을 제거하고 능직과 반감은 연포로서 사물을 싸고 그대로 띠를 들이우고 각 자비인은 연포로서 두건을 만들며 소상에서 제기에 이르기까지 천단복을 입으며 각기 제사 때 모두 같다. 종친, 부마, 분무, 백가는 모두 자취이니 원령 굵은 생포를 사용한다. 포가 사무는 굵은 생포를 사용하고 또 각을 만들어 앞에 메고 뒤에 들이운다. 대생마를 사용한다. 백화를 착용하고 줄국 후에는 백이, 오사모, 헛각대를 착용하며 무릇 상사에 관계할 때는 죄복을 입고 기년을 마치며 연제에 이르러서는 연포로서 사모를 싸고 띠를 그대로 들이우며 대상에서 담제에 이르기까지는 진하게 물들인 회색의 오사모 헛각대를 착용하며 각도의 대소 사신과 수령은 상복이 백관들과 같으며 직사가 있는 전함 각품과 성중관은 백이, 백포로 싼 사모, 생마대, 백화를 착용하고 졸국 후에는 백이, 오사모, 헛각대를 착용하여 기년을 마치며 군관 오품 이하는 백이, 백포로 싼 사모, 만약 갓을 쓴 군사라면 일반적으로 백리과 백포를 싼 갓을 쓴다. 생마대, 백화를 착용하고 13일 후에는 백이, 오사모, 흑각대를 착용하며 만약 갓을 쓴 사람은 흑립과 흑대를 사용한다. 기녀를 마치며 의정부 녹사 지인과 육조 중추원의 녹사와 각사의 이전들은 백이, 백포로 싼 두건, 생마대, 백화를 착용하고 졸국 후에는 백이, 흑두건, 흑대를 착용하여 기년을 마치게 하며 전함 당상관은 백이, 백포로 싼 사모, 생마대, 백화를 착용하고 졸국 후에는 백이, 오사모, 흑각대를 착용하여 기년을 마치게 하며 중의 위 오품 이하는 본의의 상청으로 인하여 백이, 백포로 싼 사모, 생마대를 착용하다가 졸국에 이르 벗게 하며 서울과 지방의 대소 품간과 생원, 생도는 백이, 백립, 생원, 생도는 학교 안에 쓰는 백두건을 쓴다. 백대에 백화를 착용하고 일반적으로 백화를 신는다. 졸국 후에는 백이, 흑립, 흑대를 착용하여 기년을 마치게 하며 조의 소유, 갈도, 장수, 조라장은 백이, 백두건, 백대를 착용하고 졸국 후에는 흑대, 흑두건을 착용하여 기년을 마치게 하며 양반의 부녀는 백장삼,
흑모립을 착용하다가 졸국 후에 벗게 하며 서인의 남녀와 승도는 백이 백립 대를 착용하다가 13일 만에 벗게 한다. 무릇 졸국 전에는 홍색, 자주색과 금옥의 장식을 사용하기를 금하게 한다. 휘득 전에 입직한 종친, 부마와 내시, 내지, 다방, 전직 등은 기년 안에 입번할 때는 최복을 입고 대상과 담제의 복제는 백관과 같게 한다. 무릇 제사와 서계에는 공복을 사용하고 치제에는 길복을 사용하고 산제에는 첨단복, 오사모 각대를 착용한다. 종묘서의 관음과 문소전, 직원령, 별감, 내관과 별감의 각 차비인 등이 전내에서는 10옥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일을 입으며 때대로 대궐 안에 모시고 입직시 위하는 대소 인원과 군사 등은 졸국 전에는 모두 백이, 오사모, 흑각대를 착용하고 갓을 쓰며 군사 등은 흑립, 흑대를 착용하되 출근할 때는 다른 예에 의거한다. 대소 신료는 최복을 착용하고 만약 시어소와 대궐 안에 나아가고 진언할 때는 백일을 착용하고 30일 후에는 근시는 대궐 안에서 첨단복을 착용하고 진연할 때는 길복을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최복을 착용하며 졸국 후에는 진연할 때는 길복을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일을 착용하며 무릇 사은, 하직, 복명, 개함할 때는 기년 전에는 백이, 오사모, 오각대를 착용하고 탄일, 정조, 동지, 조화와 배표, 망골, 하례 할 때는 조복을 입고 외방의 대소별상의 수령이 배전하고 조화할 때는 또한 조복을 입게 한다 하였다. 대전은 임금이면 소유는 사헌부의 졸도이고 장류는 형조의 졸도이며 조라장은 의금부의 졸도이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7일 갑오 네 번째 기사. 국상으로서 대소 공력을 그만두게 하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7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에 새로 이사한 사람에게 곡식종자를 제급할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다. 군자창의 잡곡 6만석으로서 제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황희 등에게 기년 이후 동궁의 복색을 의논하게 하니 첨단복으로 심상 3년을 아래다. 지편전 부교리 하위지가 옛날의 상지를 상고하여 아래니 임금이 영의정, 황희, 우의정, 하연, 우찬성, 김종서, 예조판서, 정갑선, 삼판, 윤영 등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을 입는 것은 곧 태종의 성헌이니 자손된 사람이 마땅히 따라 행해야 될 것이다. 더구나 정자주자도 또한 이를 말하였지만은 그러나 정자주자는 기년을 지나자 즉시 길복을 입어 상기를 단축하는 것이 아니다. 본국 사람들은 상제를 알지 못하여 예전에 내가 모의 상복을 입으면서 겨우 1주년이 지나자 흉복을 벗고 길복을 입으니 당시에 조신들도 또한 1주년이 지나자 조정에 출근하여 형헌의 임무까지 하게 된 이것은 상제를 알지 못한 때문이다. 지난번에 설순이 경연에서 말하기를 본국의 어머니 상기에 대한 제도는 정자주자와 의례의 뜻이 아닙니다 하므로 내가 비로소 깨닫고 이에 기년을 지나서 길복을 입는 금령을 만들었었는데 오늘날 경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상복을 3년 동안 입기를 굳이 청하니 정자주자가 어찌 경들보다 어질지 못하여 이러한 기년의 의논이 있었겠는가. 번거롭게 다시 청하지 말 것이다. 다만 동궁이 기년을 지나서 상복을 벗고 난 후에 복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동궁은 졸국의 이래로 최복을 벗고 백일을 입고서 기년을 마치고 그 후에는 천단복으로서 심상 3년을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집현전에서 왕비를 위한 불경 편찬의 뜻을 거둘 것을 아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어제 서원부 사관원과 본전에 전지하시어 왕비를 위하여 불경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뜻으로서 유시하셨사오니 신등은 명령을 듣자 없고 황공함을 견딜 수 없사옵니다. 불시의 해독은 전하께서 진실로 이미 그 옳고 그른 것을 환하게 알고 계시오니 어찌 신등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불경을 이룩하고자 하시면 비록 슬픔이 절박한 지경에 나왔지만은 그러하오나 오늘 불경을 이루게 되면 내일은 반드시 불경을 이루는 법석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불사는 다만 한때의 일이지만 만약 불경을 이룩한다면 만세에 유전하여 후세의 자손들이 아무 조종의 한 일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오니 이로 인하여 불법을 크게 일으킬 것은 필연한 사실입니다. 본국은 태조와 태종께서 불교를 사퇴시킨 이후로 전하에 이르러 배척하는 법이 더욱 엄중하였으니 불교가 거의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조신의 성화에 감화하여 무릇 상사에는 불교의 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자문 많사온데 지금 전하께서 만약 일부를 불경을 이룩하신다면 사방의 보고 들은 사람들이 바람 따라 오듯이 부처칠 것이오니 불교가 이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가령 부처가 영험이 있다면 그일이 왕비의 병에 정근 기도를 궁금에 2번이나 베풀었으나 오히려 감응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교의 거짓인 점을 알 수가 있사오니 청하건대 이 명령을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고금의 사리를 통틀어 불교를 배척하니 현명한 신하라 할 수 있으면 나는 의리는 알지 못하고 불법만을 존중하여 믿으니 무지한 인군이라 할 수 있겠다. 그대들이 비록 번거롭게 굳이 청하지만 현명한 신하의 말이 반드시 무지한 인군에게는 합하지 않을 것이며 무지한 인군의 말이 현명한 신하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내가 그년의 병이 많아서 궁중에 앉아있으면서 다만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인데 그대들은 나를 시종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내가 불교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 것이다. 그대들이 비록 고집하여 다시 청하지만 내가 접견하지 않으므로 개수를 하고 변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대들이 만약 혹시 장소를 올리더라도 내가 친히 보지 않으므로 그대들의 뜻을 환하게 알기가 어려울 것이니 번거롭게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이영석, 강희안 등에게 불경을 검자로 쓰게 하고 정효강으로 하여 주관하게 하다. 집현전 수찬 이영서와 동영부 주부 강희안 등에게 명하여 성령대군 집에서 불경을 검자로 쓰게 하고 또 인순부 소윤 정효강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황희 등이 고기 먹으라고 명한 뜻을 거둘 것을 아뢰나 다시 말하지 말게 하다. 황희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복기가 다하지 않았는데 늙은 신하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시지만 신등이 어찌 감히 참아 먹겠습니까? 정하옵건대 성상의 상기가 다하기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얘기에 70세의 최마가 몸에 있다는 글이 있고 또 50세 된 사람은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다고 하였으니 어찌 나의 상기가 다할 날을 기다리겠는가? 경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성복하다. 그날에 충호이가 동궁의 막차를 빈전 앞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하고 종실리하의 무무백관은 모두 자리에 나아가서 최복을 갈아입는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에 나아가며 서운관에서 시각을 알린다. 부지 통례가 막차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 앉아서 찬청하기를 저하께서 대행 왕비를 위하여 성복하소서 한다. 이를 마치고는 부복하여다가 일어난다. 상의과 체복을 올리며 왕세자가 소복을 벗고 체복을 갈아입으며 대군 이하와 공주 이하가 모두 체복을 갈아입는다. 시각이 되매 복례량이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외정에 자리를 배치하여 평상시와 같이 한다. 부지 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자리는 성빈 전이와 같고 나머지도 같다. 대군 이하와 공주 이하도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왕세자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피하고 대군 이하와 공주 이하도 모두 제비하고 통곡하기를 슬피한다. 전례가 제비하고 곡하라 말하고 통찬이 몸을 굽혀 제비하고 곡하라고 창하며 종친과 백관들이 몸을 굽혀 제비하고 곡하여 슬퍼한다. 부지 통례가 중문 밖에 나아가서 모든 안팎의 절차를 지도한다. 뒤에 또 이에 모방한다. 왕세자가 곡을 거치고 대군 이하와 공주 이하도 모두 곡을 거친다. 통찬이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창하며 종친과 백관들이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왕세자가 막차에 돌아오고 대군 이하와 공주 이하도 각기 막차에 돌아온다. 복내량이 종친과 백관들을 거느리고 반열을 옮겨 동쪽으로 가까이 가며 반수가 이름을 올려 봉의하고 이름 마침에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6번째 기사. 나이 어린 군들도 상복을 입어야 함을 정갑손이 아래와 따르되 담양군은 제외하다. 임금이 영응대군과 영풍군, 영해군, 담양군 등 여러 군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상복을 입히려고 하지 않으니 예조 판서 정갑순이 아래기를 비록 나이는 어리오나 모두 군을 봉해졌사오니 어리상 마땅히 상복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되 다만 담양군은 나이가 겨우 8세로서 가장 어리고 약함으로 상복 입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7번째 기사. 산릉도감에서 농민들의 농사철 사역을 염려하여 방책을 아뢰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농민을 사역하여 농사 시기를 잃게 되오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 방패 60 보충군 별군과 공조 상의원 장인과 동강 서강의 흥리인과 시리의 상구인과 각사의 노자와 개성부의 각패와 경기 충청 강원 황해도의 당명 선군이 예의에 의하여 부역하는 사람 외에는 우선 임시의 편의에 따르게 하고 도첩이 없는 승인은 모두 불러 모아서 사역하고 도첩을 주고 관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직을 받게 하고 거치 않은 사사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9일 병신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빈전에 향과 충문을 내릴 것을 아뢰었으나 승정원의 의견에 따라 내리지 않다. 청하건대 원경왕의 상례에 의거하여 빈전의 상망제와 유명일제에 향과 충문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모가 빈소에 있을 때에 예관이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나에게 술잔을 드리도록 하고 조신이 충문을 읽었는데 그 후에 허조가 말하기를 모의 빈소에 술잔을 드리고 충문을 읽는 예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므로 나도 또한 옳게 여겼는데 지금 왕비가 빈소에 있어 평상시의 궁금의 과 다름이 없으니 외인으로 하여금 술잔을 드리고 충문을 읽게 할 수가 없으니 향과 충문을 내리지 말게 하고 공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가래에는 다만 졸국과 우제의 충문은 있고 빈소에 있는 날에는 충문이 없음이 명백하오니 청하건대 향과 충문을 내리지 마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9일 병신 두번째 기사. 충청도 고을의 곡식 종자를 더 줄 것을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래다. 5914석을 더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9일 병신 세번째 기사. 초제를 장의사에서 베풀다. 초제부터 대상제에 이르기까지 대자, 진관, 회암, 장이 등의 절에 돌려가며 베풀고 인순부, 인수부,
내 자신, 내 솜씨, 예빈씨, 내 수소에서 서로 번갈아 판비하게 하였다. 매제마다 대군, 승지, 예조, 당상 각 1인이 가서 참여하니 반승이 적어도 8, 9천 명에 내려가지 않으며 많을 때는 만여 명에 이르게 되면 잡객이 수천 명이며 거지도 또한 항상 만여 명이나 되었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30일 정류 첫 번째 기사. 경상도의 신령한 주현에 곡식종자를 줄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다. 33주현의 곡식 종자를 8,450석을 더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30일 정류 두 번째 기사. 향화하여 관직을 제수한 사람은 외방에 두는 예를 외인에게도 적용시킬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무릇 향화하여 관직을 제수한 사람은 혹은 그 족속이 강성함으로 인하여 초안하기도 하고 혹은 그 재간을 취하여 임사하기도 하니 하나 그 외에 혹은 포로로 혹은 생리를 위하여 온 사람은 다만 국가에서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손해가 있게 되오니 마땅히 외방에 두고 이들에게 한전을 주어 편맹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외인, 미야보 등은 별로 재능과 기회도 없사오니 청하건대 육지의 주현에 나누어 두고 전지를 줘 안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30일 정류 세 번째 기사. 헌궁을 보평청으로 정하여 수집하고 휘호를 휘덕전으로 하게 하다. 산능도감 제조를 불러 이르기를 지금 문소존의 어시로서 헌궁을 삼고자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본전과 너무 가까우므로 매양 상망을 당하여 두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한 곳에서는 음악을 연주하고 한 곳에서는 공림하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어실의 남쪽에 새로 헌궁을 짓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정부는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하옵니다 하고 정인지는 아뢰기를 만약 새로 짓는다면 역역의 중대하게 될 것이오니 창덕궁의 보평청으로 정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정분의 의견을 따르려고 하다가 조금 후에 말하기를 금년은 흉년이 너무 심하고 게다가 산릉의 역사가 중대하니 만약 또 헌궁을 새로 짓는다면 두 곳의 공력의 형세가 반드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평청을 수집하여 징후를 휘덕전으로 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30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서원관에서 왕비의 장일을 7월 7일 19일로 정하여 아뢰니 분수학관과 의논케 하다. 초 7일은 주상께 해가 있고 19일은 호자의 날이지만 그러하오나 이달 안에는 다만 이 두 날뿐이고 나머지는 쓸만한 날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정령 정분 및 여러 승지와 통수학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정분이 아뢰기를 세속에서 부물을 장사하면서 금기에 구애되어 여러 해가 되어도 장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태종께서 그 표단을 깊이 아시고 대일어서 결단하여 군성으로부터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기일을 넘겨 장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 법이 좋습니다. 마땅히 준수해야 될 것이오니 초 7일은 비록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9일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고 유의선, 황수신, 박이장, 이사철은 정분의 인원과 같으나 이순지와 풍수와 고중한 등은 모두 두 날을 쓸 수 없다고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5개월 만에 장사하는 것은 어길 수가 없다. 나는 7일로 결정하려고 하나 그러나 이것은 대사이니 창조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이 정령은 상릉제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호자는 풍수학에서 금기일로 인정하는 날이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3월 30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대마주 종중승이 투하한 외인을 보내어 처자를 만나게 할 것을 청하니 따르다. 야마사기를 보내어 처자와 서로 만나보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삭전을 빈전에 행하다. 이때부터 산릉에 나가기까지 상망전마다 백관이 공림하였다. 상망 및 속절의 별전의 이는
하루 전에 내시가 왕세자의 곡하는 자리를 빈전 지게문 밖의 동쪽에 서양을 설치하고 대군 이하는 그 뒤에 있게 하되 겹치로 서양하게 한다. 전이는 종친과 문무백관의 자리를 외정에 설치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그날 새벽에 유사가 찬을 올리면 상식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하여 받들어 영주 앞에 놓고 향로 향합과 촉을 베풀어 놓고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베풀고 잔 세 개를 준소에 놓아둔다. 복례량은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에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왕세자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부복하고 대군 이하가 따라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부복한다. 상국이 혼백함을 받들고 나와 영주하에 넣으면 왕세자가 곡하고 대군 이하가 곡한다. 전이가 제비하고 곡하라 하면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하여 제비하고 곡하라 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몸을 굽혀 제비하고 곡한다. 왕세자가 곡을 그치면 대군 이하가 곡을 그친다. 통찬이 창하기를 곡을 그치고 꿇어 앉으라 하면 종친과 문무백관이 곡을 그치고 꿇어 앉는다. 상식이 향한 앞에 나가서 세 번 상향하고 또 술 석 잔을 따라 연하에 안에 놓는다. 통찬이 창하기를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하면 종친과 문무백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왕세자가 슬피하고 대군 이하가 곡을 슬피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몸을 굽혀 제비하고 곡하라 하면 종친과 문무백관이 제비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대군 이하가 곡을 그치면 통찬이 창하기를 곡을 그치라 한다. 종친과 백관이 곡을 그친다. 왕세자가 위차로 돌아가고 대군 이하가 따라서 나가면 복례량이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서운관에서 일식하지 않았음을 아뢰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노중래의 직책을 거두고 강등하여 전이 권지로 삼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일 무술 네 번째 기사 강화의 땅을 백성에게 줘 경작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화의 네 목장 안에 논으로서 경작할 만한 땅이 370결이나 되오니 백성에게 주어 경작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노중래를 징계할 것을 청해서는 따르지 않다. 노중래는 오로지 의술로서 지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사와 벼슬이 첨추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갚기를 도모해야 할 터인데 지금 중국께서 병원이 계실 때 방스를 고루 상고하지 않고 이럴까 저럴까 우물쭈물하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다가 반드시 성상의 분부를 기다린 뒤에 약을 썼사오니 죄가 더 클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법대로 처치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중내가 약을 쓴 것이 만일 후회하고 한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어찌 아끼랴마는 다만 중내는 그 마음이 본래 게으르고 풀어져서 조금 완만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직첩을 했어야 징계하고 또 그 나머지를 경계한 것이다. 대개 죽고 사는 것은 영이 있으니 어찌 한 의원이 능히 구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제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유의선이 임금에게 육선 들기를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대저 사람의 혈기는 50에 비로소 쇠하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본래 오랜 병환이 있으신데 요사이 중궁의 상사로 인하여 육선을 드시지 않으시니 신등은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이나 육선 드시기를 청하였사오나 아직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신등의 청을 굽어 조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평생에 두 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기년의 복제를 강수하여 한 달에 이르렀으니 또한 너무 심한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병이 없으니 경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졸국 전후 외인 야인의 접대에 대해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졸국 전에 외인과 야인을 사관에서 접대하는 것과 대궐에 나왔을 때에 먹이는 것을 모두 소천을 쓰고 본조에서 먹이는 것도 정지하고 졸국이 뒤난 뒤에 전례에 의하여 본조에서 먹이되 다만 악은 쓰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3일 경자 세번째 기사 병조와 삼군 진무로 하여금 군기 점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춘추 양 등의 군기를 점거할 때에 한 곳에 모아놓고 다만 의갑에 인만 찍어서 표를 하였는데 혹은 해가 오래되어 마파되기도 하고 혹은 몰래 인적을 없애며 궁시와 금에 이르러서는 서로 빌려서 점거를 받기 때문에 고액할 길이 없사오니 그러므로는 의갑 전면에 분명하게 성명을 쓰고 활 끝에도 또한 성명을 써서 전기하여 본제에 바치도록 하여 각각 그 군의 자호로 화인을 만들되 의갑에는 중전을 쓰고 활 끝에는 소전을 써서 낙인하여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중군과 우군은 모하간 동쪽 서쪽에 좌구는 훈련관에 각각 그 군의 기를 세우고 북을 세 번 치면 노패와 대간, 정조, 낭청으로서 직책이 지제교 겸 춘추를 뗀 자는 대신 세우고 그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 모두 갑주를 입고 활과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각각 본군의 기 아래 각 자패에 나아가서 차례로 벌려 쓰고 본조와 삼군 진무가 순행하며 점거하여 본 뒤에 쟁을 쳐서 파하게 하고 영을 범하는 자는 논지하여 모람을 막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3일 경자 네번째 기사 60세 이상은 자원하는 자 이외에는 중의위에 입직하지 못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군사는 반드시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을 써서 수비에 충당하여야 하는데 중의위는 비록 다른 군사의 비교는 아니나 연한이 없이 번들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그러므로는 60세 이상은 번들기를 자원하는 자 이외에는 입직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3일 병자 다섯번째 기사 전라도 콩씨를 군자창 의창의 곡식으로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전라도 콩씨를 군자창 의창의 곡식 65,594석으로 제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3일 경자 여섯번째 기사 승정원의 표전지와 조지소의 주본, 자본, 표전지를 본래로 들여오다. 명하의 승정원의 표전지와 조지소의 주본, 자문, 표전지를 가져다 모두 본래로 들여왔으니 대개 왕비를 위하여 불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3일 경자 일곱번째 기사 대군, 제마, 부마, 백관 등 순서를 정하여 빈전에 진양하도록 하다. 임금이 양령, 효령 두 대군으로 하여금 아울러 빈전에 진양할 것을 준비하게 하고 다음은 경영 이하 제군이고 다음은 200강 이하 부마이고 다음은 왕비의 여러 형제의 순서로서 나를 돌려가며 진양하고 의정부에서는 백관을 거느리고 진양하게 하고 또 동군과 여러 대군과 공주, 옹주로 하여금 또한 각각 진양하게 하며 또 편부를 의정부와 예조에 물으니 모두 가합니다 하였다. 서연관이 사사로 의논하는데 김문이 말하기를 왕비 생시에 왕자가 풍정을 베풀 수 없으니 요전은 평상시를 형상한 것이다. 무슨 불가한 것이 있는가 하였다. 어효첨, 하위지 등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조석전은 동궁이 주장하고 은전은 주상께서 주장하시는데 지금 동궁과 여러 대군 이하가 조석전 이외에 또 요전을 베푸니 마치 동궁이 여러 대군의 전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옳지 못한 것 같고 주상으로서 참여하지는 않은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옛날 당 덕종의 소덕 왕후가 붕하였는데 왕공과 대신 이승이 서로 차례로 요전하고 친 황제는
원전에 이해가 없었으니 지금 동군과 여러 대군이 진양하는 것이 또한 미안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 예를 나도 의심하고 서영관도 또한 말하는데 동군과 여러 아들과 공주가 산능을 치른 뒤에 혹은 혼궁에 전하고 혹은 산능에 헌하고 또한 빈전에 전하는 것이 어떤가. 예조와 의정부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빈전에 진향하는 것은 어리에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요전은 재물이며 원전은 넉넉한 재물이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4월 3일 경자 8번째 기사 우의정 하연 이천 등과 왕비의 장사를 의논하다. 하연이 아뢰기를 왕비의 장사에는 모름지기 석관을 써야 합니다. 비유하오면 집을 짓는데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면 기둥이 썩지 않고 땅에 세우면 쉽게 썩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흙이 살갗에 닿지 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천은 아뢰기를 흙이 살갗에 닿지 말게 하라는 것은 마땅히 관각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요 석관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고 정인지는 아뢰기를 만일 석관을 샀다가 내관이 썩어 없어지면 백골이 돌 위에 있게 되니 해가 있을까 하여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길천군의 장사 때에 석실을 썼었는데 뒤에 천장으로 인하여 파묘하여 보니 관이 물에 떠서 한갑 무익할 뿐이었다. 없으면 그만이려니와 반드시 석관을 쓴다면 마땅히 태종 문황제의 석장과 같이 하거나 또 시황제의 여산고사와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프로 싸서 묻어서 물이 침범하더라도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여 시체로 하여금 안온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경등이 만일 말하기를 공부를 얇게 장사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석곽을 써야 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석곽을 써서 제궁 위에 덮어 씌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석을 쓰되 그 배를 파서 가운데를 비게 하고 밑은 없게 하며 내 모퉁이는 모지고 반듯하게 하며 개석으로 덮으면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비록 들어가더라도 또한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다. 경등은 흙을 채울 때 그 흙을 밟는 것을 혐의하지 말고 결 가운데가 단단하게 할 뿐이다. 또 나무로 만든 난관을 만들고 석양, 석호와 익석을 쓰지 말라. 경등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천이 아뢰기를 만약 석관으로 제공을 덮었다가 만일 변이 있으면 이를 예측할 수 없고 또 만일 가운데가 비고 밑은 없게 하고 컨도를 써서 누르면 깨지고 부서질 염려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지금 마땅히 석실을 만들기를 지극히 견고하게 하면 물기운이 어떻게 침입하겠습니까? 또 장사에는 마땅히 돌을 이용하여 난간을 이르니 돌로 이것을 만들면 영구하지만 나무는 반드시 속히 썩으니 허물어지면 고치고 허물어지면 고치고 하는 것도 불가하옵니다. 석양, 석호, 익석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세의 자손들이 마음껏 수리하여 고친다면 비록 쉽게 허물어지더라도 보수하기가 무엇이 어려우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비록 돌로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다. 마침내 천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4월 3일 경자 9번째 기사 장사 때 유고 대신 어깨면은 상여를 쓰도록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중국은 토지가 평평하고 넓으므로 유사가 장사에 유고를 쓰지만 본국은 도로가 협조하는데 역시 유고를 쓰는 것은 미편합니다. 이번 대행 왕비의 제궁에 계행할 때는 가래의 어깨에 매는 상여의 제도에 의하여 정교하게 만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4월 5일 이민 첫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육순을 올리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4월 5일 이민 두번째 기사 왕비가 승하하던 날에 연엄한 별시위를 공문하도록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자오니 왕비께서 승하하시던 날에 별시위가 경복궁에 입직하면서 모여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다 합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왕비께서 승하하시던 날에 한나라의 시민들이 온통 황황 중이었는데 이날의 권례에서 크게 술과 고기를 갖추고 안연하게 연연하였으니 이것은 신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하건대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4월 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경기의 콩씨를 궁자창 의창의 곡식으로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경기의 콩씨를 궁자창 의창의 곡식 87,670석으로 제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5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일본 비주 태수 원희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이제를 진관사에서 베풀다. 흥덕사 주지 일운이 성균관에 면포를 주다. 이때 흥덕사 주지승 일운은 도병으로부터 설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설법을 주장하여 재물을 많이 얻었다. 하루는 면포를 두어 피를 성균관의 학관의 재생에게 나눠 보내어 인하여 시를 붙이기를 공맹이 만일 우리 불씨를 만났다면 필연코 와서 뵙고 뜰에 꾸르리라 하였다. 학관은 받고 재생들은 이를 퇴각하였는데 학관이 길에서 쫓아가서 이를 빼앗고 술을 장만해서 재생들에게 먹이었다. 재생들은 알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궁핍한 백성들을 진율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흡족하지 못하오니 장례가 염려됩니다. 청하건대 전례에 의하여 중의로 하여금 구학을 수축하고 천맥을 깨끗이 하고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고 궁핍한 백성을 진율하고 백골과 시체를 묻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국상으로 인해 춘등의 무예도시를 정지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8일 어리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양녕대군의 집에 이어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지금 듣자오니 장차 양녕대군의 집으로 이어하신다 하오니 양녕은 태종께 득주하여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미 유교가 있사온데 지금 그 집에 거동하신다 하오니 온 조정이 실망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녕은 내가 항상 함께 있고자 하였고 또 그 집이 새로 지어서 창월하니 이어할 때가 이만한 곳이 없다. 하물며 양녕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랴. 만일 그 죄를 말한다면 그렇듯 하지만 그 집에 이어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죽은 홍이 용에게 관것과 쌀콩 30석 종 100건을 부의하다. 이 용은 경원대군의 장인이었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세자가 빈전에 진향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왕세자 왕자 종친 부마의 진향하는 의식을 정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더운 때를 당하여 미리 전물을 준비하면 하루만 지나면 반드시 변미합니다. 예기에 말하기를 하우시는 검은 것을 승상하여 대사 때에 어두운 때를 쓰고 언나라 사람은 흰 것을 승상하여 한낮을 쓰고 주나라 사람은 붉은 것을 승상하여 해가 뜨는 때를 쓴다 하였으니 청하옵건대 언나라 제도에 의하여 진양하는 것은 오시를 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왕세자와 왕자가 진양하는 것은 조석전의 예의에 의하여 대신 전하고 절이 없으며 종친 부마의 진양의 하는 의식은 백관과 같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빈전에 진양하다. 하루 전에 전이가 문무백관의 자리를 빈전의 외정에 베풀기를 보통때 의식과 같이 하고 그날 새벽에 유사가 찬을 올리며 상식이 그 소석을 거느리고 전에 받들어
영좌 배노고 향로 향합과 촉을 베풀어 놓는다. 또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베풀고 잔세기를 준소에 놓아둔다. 복내랑이 백간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상궁이 혼백함을 받들고 나와 영좌에 나아간다. 전이가 재배하라고 하니 통찬이 국궁하여 재배하고 곡하라고 창하며 백간이 국궁하여 재배하고 곡한다. 통찬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창하니 백간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였다. 복내랑이 반수를 인도하여 정문 밖에 나아가서 북행하여 꿇어 앉으니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창하며 백간이 꿇어 앉는다. 상식이 향안 앞에 나아가 3번 상향하고 또 술 석잔을 따라 연하여 안에 놓는다. 통찬이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창하니 반수와 백간이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복내랑이 반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고 통찬이 국궁하여 재배하고 곡하라 창하니 백간이 국궁하여 재배하고 곡을 슬피한다. 통찬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창하니 백간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복내랑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9일 병호 두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집에 이어 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0일 정리 첫번째 기사 탄일의 하례를 정지하다. 의정부에서 안팎 옥간과 안마를 올리고 여러 도에서 전문을 올렸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0일 정리 두번째 기사 피혐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낭천과 영사가 승정원에 고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요사이 각사의 관리가 공사의 작은 착오로 인하여 서로 시비를 다투어 여러 번 피혐을 청하니 매우 번세하다. 그러므로는 의정부, 정조, 형조, 대성, 도당, 관리 외의 그 나머지 대소, 아문의 사사 이외의 모든 공사를 관계되는 것은 피험하지 말고 구처를 기다리라. 만일 결사관이 공사를 핵실하는 때에 간혹 차오가 있더라도 논액을 당한 사람은 마땅히 변명하여야 하고 또한 피험하지 말고 전과 같이 이를 보아야 된다. 비록 응당 피험할 자라 하더라도 친히 스스로 깨달하지 말고 낭청 아문이 있으면 낭청 아문이 없으면 영사가 와서 승정원에 고하게 하고 정원은 경중을 나누어 취재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0일 정리 세번째 기사 산능 수치시 고급 관리에 의해 감독하도록 하다. 산는 도감이 아래기를 매양 능시를 수치할 때를 당하면 숙달하지 못하고 등급이 낮은 관리 한두 사람으로 감독하니 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는 경계의 여러 능시를 크게 수치할 때는 의정부의 세 의정 중의 한 사람, 예조 판사 풍수학은 머리되는 제조와 성공감이 머리되는 제조가 감독하고 중사는 예조 당상, 풍수학, 성공감, 제조 각 한 사람이 감독하고 소사는 전례에 의하며 함길도의 여러 능치는 대사에는 예조, 당상, 풍수학, 제조 각 한 사람을 보내어 거도의 감사와 함께 의논하여 고치하고 중사는 풍수학, 제조 한 사람을 보내고 소사는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감사에게 전하여 보고하고 즉시 수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1일 무신 첫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1일 무신 두번째 기사 총통이 건장, 방패 등의 번상자에게 휴가를 주어 번을 쓰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총통이 건장, 방패, 섭 62 혹은 부모의 병으로 혹은 자신의 병으로 늦게 이르는 자와 번상한 뒤에 휴가를 청하는 자는 하번할 때의 값사의 예에 의하여 복제, 시가 외에는 휴가를 청한 날수를 계산하여 물려서 번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1일 무신 세번째 기사 충청도 벼씨를 군자의 곡식으로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의 벼씨를 군자의 5만 940석으로 제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1일 무신 네번째 기사 평안도 변방 수비를 경고하게 하다. 또 제찰사 황보인이 아뢰기를 금년품의 평안도 연변의 행성을 벽동
대파 구자로부터 송림구자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 쌓았으니 남도에서 부방하는 군사들의 도제자사로 하여금 안압게 감하여 밀력을 너그럽게 하여 주소서 하니 병조에 내렸다. 황보인이 또 아뢰기를 이선로가 아랜 바 화은현의 땅은 산이 높고 길이 험하며 땅이 척박하고 물이 쏟으며 일찍 서리가 내리고 몹시 추워서 오곡이 되지 않고 또 압록강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연변의 방에 조금도 관계가 없고 삼수보는 값싼 해산과의 거리가 현격하게 멀어서 만일 위급한 일이 있으면 미처 구원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군마를 많이 두어서 불후의 변에 대비하여야 하겠고 또 언영강, 화을외, 중강 등지는 비록 값산의 지경이기는 하나 길이 멀어서 차역이 미치지 못하여 이 때문에 무례한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으니 비옵건대 삼수보에 업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 중라난과 무창의 마상화강과 함흥의 황절파 구자리와 자성의 오만여현, 별어하, 화을외, 중강, 엄연 등지로 붙여서 변방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